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상반기 전체 판매 1위 PCX 125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혼다가 항상 1위를 하는 이유, 그 1위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1위를 한 기종은 PCX 125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25급에서는 PCX 125가 10,000대 이상, 뒤에 뭐 짜투리 우수리는 그냥 뺐어요. 몇 대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큰 단위만 적었어요. PCX 125가 10,000대 이상으로 1위를 했고, 2위가 MX 125 4,000대 이상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3위가 UHR 125 1,000대 이상 팔았다. 자,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UHR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듯 했는데 다시 물량이 빠지고 있어요. 판매량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HR에서 떨어진 판매 대수가 MX랑 PCX가 가져간 것 같아요. PCX는 다시 예전의 판매량을 완전히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급에서는 1위가 포르자 350 3,000대 이상을 팔았어요. XMAX 300이 1,000대 이상, 그리고 3위가 혼다의 ADV 350 뭐 한 700대 정도 이렇게 이제 판 걸로 나오는데, 포르자 350도 예전에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복구가 됐고, XMAX도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XMAX가 포르자를 잡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가 가격을 올리면서 XMAX가 판매량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과거로. 제가 보기에는 XMAX는 가격을 올린 게 가장 큰 실수고, 또 하나는 그 뽑기를 잘못하면 오일을 많이 먹는데, 오일 먹는 거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했죠. 그리고 뭐 겨울철 시동 문제는 여전히 달고 댕기고 있고, 그래서 다시 XMAX는 원래 자리로 내려가고 포르자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질병들, 고질병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올렸다. 요거를 이제 라이더들이 인지를 하면서 XMAX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마하는 지금 그 엔진 경고등, 지금 산소 센서랑 촉매 관련해서 이 문제를 클린하게 지금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촉매가 문제면 머플러 전부 리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리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야마하가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위는 혼다의 ADV 350, 얘가 이제 거의 700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돌고 돌아 피돌이 포돌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PCX와 포르자가 판매하던 원래 수치로 다시 돌아왔다. 이 숫자를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이 그룹은 이제 중국산들이 좀 있는데, 지금 중국산 125 스쿠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하이 그룹은 중국산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100대 이하도 있고 뭐 200대도 있고, 밑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 중국산이 이거를 치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산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었죠. 지금 125 스쿠터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2, 3년 후에 누가 살아남을까, 뭐 생존 서바이벌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상반기에 그 판매량을 보면 이 하이 그룹에서 중국산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UHR도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위로 지금 치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 상위 그룹으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하이 그룹이 왜 상위 그룹으로 올라오지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품질 문제죠. 품질 문제. 첫 번째가 품질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소모품만 갈고 10만 킬로를 탈 수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산 오토바이 스쿠터에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존테스 125D가 있다. 그러면 125D 너는 소모품만 갈고 10만 킬로 탈 수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다른 뭐 푸마도 있고 뭐 푸마 125도 있고 뭐 락빌도 있고 벤쿱도 있고 뭐 케윈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은데 물건이 좋다고 하니 그러면 소모품만 갈고
엔진 수리 없이 10만 킬로 탈 수 있느냐? 요거만 물어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PCX는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NMAX는 아리까리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2, 3만에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율이 PCX보다 높아요. 그래서 아리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스쿠터는 어떠냐? 대부분이 글쎄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 차이가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혼다 오토바이는 왜 내구성이 좋은가? 1위의 비결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소모품만 갈고 10만 킬로까지 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위의 비결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2022년 혼다 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혼다 R&D 테크니컬 리뷰, 여기에 이제 혼다 기술 관련 문서가 쭉 있는데 이 두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혼다 보고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품 품질 목표를 120%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120%의 제품 품질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99%가 완벽하다면 꽤 괜찮은 기록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1%의 제품을 받게 되는 고객에게 그 제품은 100% 불량품이기 때문에 1000명 중 단 한 명, 아니 10,000명 중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불량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1%의 불량도 허용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능이 보장된 부품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부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부품의 안정성이 입증된 부속만 사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오랫동안 혼다는 성능이 보장된 부품을 구매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에 전념해 왔다. 성능이 보장된 부품을 구매한다. 이는 혼다가 공급업체에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공급업체가 해당 부품을 설계하고 테스트한 후 혼다가 이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혼다의 R&D 부서, 구매 부서, 기타 관련 부서들은 이러한 부품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품질 문제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성능이 보장된 부품 구매를 기반으로 한 개발 매뉴얼을 제작하여 매년 개정하고 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부품 업체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품질 좋은 부품을 구매하고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테스트에 관한 얘기인데, 혼다는 품질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해 양산을 시작하기 전,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신모델 및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대상으로 엄격한 장거리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엄격한 장거리 내구성 테스트.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주행에 사용된 차량을 모든 단일 부품 단위로 분해하여 수천 가지의 체크 항목으로 구성된 검증 공정을 통해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오토바이 정비 중국 과정에 보면 부품 하나하나 정밀 측정하는 게 있죠. 그거보다 더 정밀한 장비로 부품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행 테스트와 세 부분의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및 관련 대응책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어떤 항목을 시험하느냐, 그 내용이 이거보다 더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줄인 거예요. 냉간 시동 반복, 냉간 시동을 반복한다. 열간도 반복한다. 재시동도 반복한다. 공회전 장시간 운전, 공회전으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휘발유는 계속 공급하면서 공회전으로 그냥 계속 내비두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출력 연속 운전, 최고 회전수 연속 운전, 최고 토크 연속 운전, 엔진이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급가속, 급감속 반복. 이거 배달할 때 가다서다 맨날 하잖아요. 가다서다가 제가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PCX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엔진 내구 시험에 가다서다 반복하는 그 시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엔진 브레이크 과열 상태 내구 시험, 오일 온도, 뭐 냉각수 최고 온도 시험, 뭐 윤활 성능 시험, 피스톤 링 마모 측정, 캠 샤프트 마모 측정. 요거는 제가 중국 과정에서 다 했던 얘기죠. 정밀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변속기, 크러치, 뭐 기어 충격,
변속 포크 마모, 베어링 피로 시험. 베어링을 저품질 베어링을 사용을 하면 여기 피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죠. 구동축 비틀림 시험, 뭐 체인 벨트 내구 시험, 그 다음에 프레임 비틀림, 프레임 굽힘, 뭐 용접부 피로 시험. 지금 전기 스쿠터에서 프레임 막 찢어지고 막 용접한 데서 막 떨어져 나가고 장난이 아니죠. 그런 게 왜 그럽니까? 용접부 이런 피로 시험 이런 거를 안 한 거죠. 전기 스쿠터에서 이런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스티어링 헤드 내고 휠 충격 시험. 전기 스쿠터에서 휠 깨져가지고 문제된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차체 내구 시험도 빡세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기 스쿠터 배달하다가 휠 깨져가지고 어이없어 하는 글들이 꽤 있어요. 휠 베어링 내구. 제가 지금 중국산 오토바이 한 4만 킬로 정도 탔는데 휠 베어링이 2만 킬로에 아까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휠 베어링 내구 테스트도 안 한 거죠. 이 오토바이는. 리어 쪽도 마찬가지고. 저품질 베어링을 사용하면 휠 베어링 내구 테스트에 통과될 수 있겠어요? 휠 베어링은 소모품 영역이 아닌데 저품질 베어링을 사용함으로 해서 소모품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대로 된 휠 베어링 내구 시험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혼다는 이런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바도 마찬가지고 쇼바를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일이 누유되나 댐핑 특성의 변화가 어떤지, 부싱 마모, 스프링 처짐 시험 이런 거를 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4만 킬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국산 오토바이 1만 킬로 정도에서 리어 쇼바에서 오일이 터졌어요. 쇼바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주행 시험,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내 정체, 산악 와인딩, 뭐 자갈길, 포트월, 연속 방지턱, 빗길, 저온, 고온, 고습, 먼지 진흙. 자, 이게 뭐냐면 각종 환경에서 어떻게 얘가 작동하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중국산 오토바이 비만 오면 시동 꺼지는 거 충분하게 테스트를 안 한 거죠. 겨울만 되면 시동 안 걸리는 거 테스트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거죠. 이런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으면 필드에 나오면 다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ECU 고온 시험, 저온 시험, 진동 시험, 커넥터 접촉 내구, 센서의 신뢰성. 지금 중국산 오토바이 센서에서도 문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료 펌프 연속 운전, ABS 반복 제동, 뭐 스마트 키 내구, 계기판 진동 시험. 자, 요거는 제가 그냥 간추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있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간추린 건데 혼다에선 이런 걸 다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능이 보장된 부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저품질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드 테스트, 각종 시뮬레이터, 시험 도로,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장기 하드 주행 후 완전 분해한다. 부품 분석해서 수정하고 개선한다. 시험 반복 수행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결국은 물건을 만들고 테스트를 무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IU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안 하느냐? 하죠. 왜 안 합니까? 다른 회사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혼다처럼 빡세게 하느냐? 설렁설렁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리고 뭐 A 회사는 2만 킬로만 운행하고 검증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5만 킬로까지 검증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10만 킬로까지 검증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2만 킬로까지 검증하는 회사는 2만 킬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2만 킬로까지만 검증을 했으니까. 그리고 5만 킬로 검증하는 회사는 5만 킬로 이후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C 회사는 만약에 10만 킬로까지 검증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10만 전까지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디냐? 혼다예요, 혼다. 요게 혼다입니다. 엄격한 장거리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몇만 킬로 한다 이거를 밝히지를 않아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기본 10만에 더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모품만 갈고 10만 킬로 탈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는 2만 킬로만 검증해 불가능하죠. 어떤 회사는 5만 킬로까지만 검증해 불가능합니다. 5만 킬로까지 검증한 회사는 5만 킬로 이후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5만 킬로까지만 버티는 부품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2만 킬로까지 검증한 회사들은 뭐 2만 킬로까지 버티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만 킬로까지 검증을 하려면 10만 킬로의 피로도를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해야지 10만 킬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다 오토바이가 왜 내구성이 좋은지 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지 그 1위의 비결은 뭔지
요겁니다. 요거 1위의 비결은 요겁니다. 엄격한 장거리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오늘은 돌고 돌아 피돌이 포돌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하위 그룹 중국산이 이 상위 그룹으로 올라오려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옵션 좋고 출력 좋고 다 알겠는데 소모품만 갈고 10만 킬로 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PCX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죠. 가능하다. 나머지는 아리까리하거나 잘 모르겠다. PCX와 포르자가 판매 1위를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